10월 20일, 즉 한국 시간으로 21일에 넷플릭스 2020년 3분기 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주요 기업의 분기 실적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전반적인 기업 분석 영상은 기존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링크는 본 영상 설명란에 걸어두었고, 본 영상은 순전히 분기 실적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린 영상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신규 가입자 수의 증가입니다. 넷플릭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가장 의미있게 보는 지표는 신규 가입자 수의 증가입니다. 신규 가입자 수가 곧 넷플릭스 기업의 성장성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3분기에는 68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220만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2020년 상반기에 이미 가입자가 폭증을 해서 풀 포워드, 즉 하반기 신규 가입자 수요를 상반기에 이미 땡겨버려서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2020년 9개월 동안 벌써 2,800만 명이 넘는 신규 가입자가 생겼고, 이는 2019년 전체 신규 가입자 수 2,780만 명을 벌써 넘는 숫자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2020년 9개월 만에 2019년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매출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매 분기 매출은 항상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매 분기 신규 가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적 가입자 수는 항상 증가해 왔습니다. 매출은 가입자 수에 비례하니 당연히 매 분기 매출이 증가하는 성장주 성격을 사업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음 분기인 2020년 4분기에는 가입자 수가 600만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전망치는 25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이번 분기에 생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에 못 미치는 220만 명의 신규 가입자 유치에 그쳐서 예상을 밑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상을 제작하는 10월 21일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꽤 큰 폭으로 5.29%나 추가로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3분기의 호실적을 기대하여 주가가 선반영에 오른 만큼을 토해내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으나 이는 2020년 상반기의 충격적인 호실적으로 인해 나온 주가의 폭풍적인 성장에 대한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분기별로 신규 가입자 수를 보여줍니다. 녹색이 액추얼이고 회색이 포캐스트인데 녹색만 잘 보시면 들쑥날쑥하지만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20년 상반기에 신기록을 세우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입자 수 폭등을 기록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분기에만 1580만 명, 2분기에 1010만 명이 증가했고, 이는 역대급 기록이었고, 넷플릭스 설명대로라면 상반기에 가입자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 효과로 3분기에는 가입자 수 증가가 저조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 지표를 보고 주가를 조정하는 흐름입니다. 3분기 성장의 46%는 APEC에서 나왔고,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고, 여기서 4분기 성장, 즉 신규 가입자 수 600만 명을 예상하는 근거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아직 블루오션일 수도 있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가 4분기 실적 예상에 주된 근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 대한 예상도 하였는데 2020년 상반기의 폭풍 성장은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넷플릭스 수요가 폭증해서 그런 것이고, 2021년에는 성장성이 코비드 이전 상태로 회귀할 수도 있고, 신규 가입자 수 증가는 2020년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언급도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주주서한에서 하였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 신규 가입자 수는 3분기가 지난 현재 이미 2019년 1년치 가입자 수보다도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했고,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꽤 비정상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입니다. 제가 넷플릭스 기업 분석 시 말씀드렸는데 넷플릭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현재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넷플릭스 자체가 현재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을 위해 돈을 다 쏟아붓고 있고, 막대한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근미래에 2억 명이 넘는 유료 가입자들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순이익이 급등하는 변곡점이 아마 올 것이고, 현재 실적에서 이익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분기에서 오리지널 컨텐츠 영화들 중에 올드가드가 7,800만 명이 시청한 가장 인기 있었던 컨텐츠였다고 하고, 그 외에 키싱부스2, 프로젝트 파워 등도 인기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컨텐츠도 꽤 많은 걸 보실 수 있는데, 보시는 화면처럼 인도 같은 제3세계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도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넷플릭스의 이런 글로벌 전략 및 로컬화 전략은 아마존 프라임이나 디즈니가 가지고 있지 않은 큰 장점이라는 점을 지난 기업 분석 영상에서 강조했었고,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이번 넷플릭스 분기 실적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못 미쳤으므로 당연히 주가의 하락이 있긴 한데, 넷플릭스의 다른 OTT 경쟁 사업자들을 봤을 때 넷플릭스의 경쟁력, 즉 기업 가치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